오늘도 푸릇푸릇한 그린 인터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그리고 소비자의 ESG에 대한 인식까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소비자의 관점을 전망하고 계신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는 한다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환경과 관련된 주요한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고자 나왔는데요. 올해 10대 키워드로 저희가 소비 트렌드를 꼽았는데 그중에 환경 관련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소비 트렌드 하면 경제적 변화에만 집중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 소비 트렌드에 경제 말고도요, 다양한 거시적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변화라든지 인구의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환경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환경 소비 트렌드 키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올해 정말 더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가위의 열대야를 경험했는데요. 역대급 무더위가 대한민국을 삼켰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더위가 매년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엔의 사무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해요. 지구온난화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지구가 끓는 시대가 됐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단순히 온난화에서 넘어서 열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1000년 만에 대홍수, 100년 만에 폭염폭설 이런 기록이 계속 경신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이런 기상 악화, 기상 이변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기후 위기를 일상 속의 나의 문제로 가깝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기후 변화의 문제는 언젠가 다가올 수도 있는 미래가 아니고요. 또 북극곰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 감수성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후 감수성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바뀌는 외부 세계의 변화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후 감수성이 우리 소비자는 물론이고요. 또 기업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제는 필수 덕목이 되고 있다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먼저 소비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참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날씨 예측에 큰 에너지를 쏟는 소비자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겠죠. 갑작스러운 날씨 변덕이 잦아지면서 이제는 국내 기상청뿐만 아니라 해외 날씨 예보 앱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참 늘고 계십니다. 이걸 일각에서는 기상 망명족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또 붙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체코의 윈디닷컴이라든지 미국의 아큐웨더, 또 노르웨이의 YR 이런 것들 다 모두 외국산 날씨 앱인데요. 이런 외국산 날씨 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또 확인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먹는 데서도 기후위기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파야, 체리, 패션후르츠 이렇게 과거 동남아 과일이라고 불렸던 과일들이 이제는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고요. 또 국산 과일로 변모하면서 달라진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날씨 변덕에 패션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장마철 이후에도 계속되는 집중호우 때문에 레이니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이니룩은 장화도 있고요. 우비도 있겠죠. 이런 레이니룩이 과거에는 장마철에만 입는 옷이었다면 이제는 일상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패션 플랫폼 한
기업에서는 5월에 장마룩이라는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00%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레이니룩이라고 하면 단순히 비를 막아주는 기능성 우비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언제든지 활용하기 좋게끔 다양한 스타일링 방식에 집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난기류가 잦아졌죠. 그러다 보니 여행길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적항공기가 만난 난기류가 약 6천 건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8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SNS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을 텐데요. 난기류 때문에 기내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각종 SNS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행지도 바뀌고 있어요. 이 전 세계를 덮친 폭염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가던 열대 해변의 휴양지의 인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기후가 서늘한 지역을 찾아 떠나는 일명 쿨케이션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쿨케이션 여행지에는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시원한 북유럽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근접한 곳에는 삿포로가 또 쿨케이션 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사실 기업은 소비자만큼이나 아니면 소비자보다 더 어쩌면 더 크게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원자재 수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소비 행태도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들은 기후 감수성을 바탕으로 기후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똑똑한 솔루션을 선보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일본의 한 기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벼농사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열대화 기후에도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쌀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기밥솥도 혁신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파나소닉에서 선보인 한 밥솥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 재배되는 쌀 73종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밥을 조리해서 쌀의 고유한 맛과 질감을 최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잦아진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보험 상품의 수요도 많이 커지고 있죠.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 변화를 미리 대비하는 날씨 보장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한 핀테크 기업에서는요, 여행 도중에 일기예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좀 비가 많이 오면 당일 여행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이 포구보험으로 또 유명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특정한 시간대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당일 여행비를 자동으로 보상해 주는데요. 따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어서 특히 젊은 세대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보험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국내 보험사에서도 올해 안으로 이 이상기후로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또 결항될 경우에 손해를 보상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선 여행기가 결항되거나 또 출발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에 비례해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요. 이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다양한 기후 리스크를 지원하는 보험 상품이 속속 출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기업 이 두 가지 주체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체는 바로 사회, 이 공공의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기후위기는 이 사회에서의 변화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사회는 이 기후 감수성을 10분 발휘하여서 각종 다양한 제도들을 기후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다양한 기준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요.
일례로 우리 장마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었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장마야? 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온 탓에 우기라고 말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증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기라는 표현에 대한 고민도 다시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모기를 4월이 아닌 3월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 만큼 기후위기가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또 모색하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을 극한의 날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도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폭염 기준을 대기 온도가 아니라요, 체감 온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는 같은 온도라고 할지라도 습도가 높아지면 사람하는 체감하는 기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장의 폭염 기준이 좀 더 달리 적용되는 그런 변화를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선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 세부 보장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지원을 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후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기후위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이게 왜 갑자기 소비 트렌드로 그렇게 급부상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굉장히 큰 포럼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현재 및 장기 위험 요인을 다루었는데요. 이걸 이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라는 보고서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주목해야 할 리스크, 중요한 위험이 바로 기후위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주목해야 할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앞으로 다뤄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로 모두 기후위기를 뽑았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 기업, 공공 모두 다가오는 기후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다가올 2025년에도 이 소비 트렌드에서 기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기후 감수성이라는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후 감수성에 대한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기후 감수성이 기후가 변화하면서 우리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혹시 기후 감수성과 비슷한 맥락에서 좀 여쭤보자면 최근 소비자들이 ESG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더욱 중시한다는 말인데 정말 소비자 관점에서 ESG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ESG가 이제는 소비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을 이제 흔히 젊은 세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특히 이 ESG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젊은 소비자들이 디자인이나 가격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ESG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우리가 그간에 이제 소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가격, 그리고 품질,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심리적 만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사회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내 신념이 잘 들어가 있는지 하는 이 가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네, 저희가 이걸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 미닝 아웃이라는 키워드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네. 내 신념, 이 미닝을 잘 표현하는 그런 소비인가 아닌가를 우리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하면서 가치 소비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ESG도 같이 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치 소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미닝 아웃도 미닝이 그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소비자의 신념과 내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미닝을 저희가 그렇군요. 미닝 아웃으로 했습니다. 네. 혹시 미닝 아웃은 원래 있는 단어일까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저희가 소개한 단어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소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가치 소비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소비자들이 효능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효능감이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효능감은 내가 어떤 소비를 했을 때 그 소비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라든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젊은 세대에서 특히나 효능감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샀다고 해서 환경이 뭐 달라지겠어? 사회가 뭐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딱 샀을 때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내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거야. 이런 효능감을 갖고 있는 네.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가치 소비가 많이 부상하고 그렇군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만족감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제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면 좀 뿌듯해지고 네. 만족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딱 그 부분이 네. 효능감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에 만족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 부분도 있고 네.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내가 뭔가 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우리 환경에 조금이나마 좀 더 나은 삶을 또 선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린워싱 혹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린워싱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네. 관련하여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그린워싱도 구분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요, 이 환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친환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이 그린워싱, 위장 환경주의, 정말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위장 환경주의를 우리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예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상황이 그렇군요.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SG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정말 친환경적인지 아니면 위장환경주의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는 갖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욱 기업들이 진짜로 친환경을 실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 있는, 일회적인 단발성 있는 그런 전략보다는 얼마나 이게 지속 가능하고 꾸준한지, 정말 기업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린워싱 없이 진정성 있는 친환경 제품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 진정성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단편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을 굉장히 높인 그런 가전 제품들이 대표적인 진정성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스웨덴의 의류 회사에서는 네. 이 옷을 팔 때 이 옷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는지 이것들까지 이제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환경 영수증을 또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옷을 고를 때 이 옷이 생산 과정에서부터 또 우리가 운송하는데 얼마나 CO2가 또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소비자가 사기 직전까지 어떤 환경적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지를 다 면밀하게 분석한 이런 환경 영수증까지 발급하는 이런 재밌는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환경 영수증을 발급을 해서 확신을 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너가 이것을 사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고 있는데도 이제 살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소비자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장치라고 볼 수 있죠.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도 진정성이라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간에는 이제 지역 사회화 상생을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것을 넘어서 다양한 다양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양성이요? 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네. 드리면 인종 다양성을 굉장히 많이 고심해서 뷰티 제품을 만든 한 국내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This is the darkest shade of a Korean foundation. If Tears Hair wants to expand more and make a shade for me, I will support you. Call me. They called me. Holy moly! Tears Hair just came out with 11 new shades of their foundation, bringing it up to 20 shades. Tears Hair has the biggest shade range out of any Korean brand. I'm really hoping there's a shade for me now. Let's use the darkest one. This is the shade 43N Deep Cocoa. I feel like this is gonna work. Okay, here we go. No way. Oh my god, that's literally my skin tone. Wow. You guys have no idea how happy I am right now. Like, look at that. It's literally perfect. I can finally use a cushion foundation. I gotta do a full look with this. Oh my god. And more shades are coming out next month.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파운데이션이 좀 호수가 명확하게 네, 그쵸. 좀 좁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 나머지 이 인종 다양성을 높이자 해서 네. 흑인 분들까지 다양한 인종들이 다 이 파운데이션을 쓸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호수를 제공을 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줬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요? 네. 사실 우리 ESG를 생각해 보면 네. 수치적으로 얼마나 ESG 이 기준에 도달했느냐를 기업은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또 친환경적인 그리고 네. 친사회적인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성이 진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예시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의 스타벅스에서 내놓은 사례, 이 전략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데요. 최근에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4년 동안 이 일회용 컵을 개발한 것을 선보였어요. 네. 무슨 일회용 4년이요? 컵을 4년이나 개발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스타벅스가 4년을 연구해서 새로운 플라스틱 컵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기존보다 플라스틱을 20% 적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플라스틱을 10에서 20% 줄여도 소비자가 컵이 견고하다고 느낀다는 걸 알았고, 플라스틱을 줄임으로써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물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세 종류의 컵 뚜껑 사이즈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직원들의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동차 5,200대의 배출가스를 감소하는 효과와 연간 2,800개의 수영장에 해당되는 물을 절약하며 매립지에서 1,350만 파운드의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효과와 같은데, 이는 고래 45마리 무게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환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발적으로는 그냥 종이컵을 제공한다든지 네, 그럴 그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종이컵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운 음료를 넣었을 때 막 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소비자의 좀 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네. 이질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4년 동안 플라스틱 컵인 건 똑같은데 좀 더 플라스틱의 함량이 줄어든 컵, 이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까지 이 플라스틱을 줄인 이 컵을 개발을 한 거죠.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쵸.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새로 만든 것이어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전략이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머리를 아주 잘 쓴 것 같은데요. 네. 기억에 남도록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구매할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저만 해도 같은 제품이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고르고 하는데 그렇죠. 최근에 좀 물가가 상승하면서 ESG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사실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ESG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이후에 이제 전반적인 대규모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에 대한 인식도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SG는 한철 유행이 아니기 때문에요. 좀 지속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게 될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ESG가 계속 우리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진정성 있는 친환경 소비를 강조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연구위원님께서 현재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한마디로 소비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왜 이 물건을 사는지, 그리고 이 물건을 사고 나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는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또 내고 있기도 하고, 이 책을 내기 위해서 많은 기업 컨설팅 프로젝트, 기업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의 컨설팅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업의 ESG 컨설팅도 혹시 진행을 하신 걸까요? 기업의 ESG 컨설팅을 하진 않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브랜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ESG는 뭐뭐다라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하실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언급했던 키워드인 것 같아요. ESG는 진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은 참된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네. 사실 ESG는 이제 한철 유행이 아니고 정말 우리 기업의 영속성, 그 지속적인 과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정말 진심을 담은 ESG 전략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소비자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모두 진심으로 작용을 진심.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꾸준한 ESG에 대한 관심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관점에서의 ESG 실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친환경 마케팅이 단순한 수단이 아닌 이 기업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